퇴장인데요. 아무래도 선거 결과가 이제는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게 된 인물 그리고 세력들에 대해서 쭉 짚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는데요. 예. 뭐 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는 뭐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로에서 졌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종로에서 지더라도 전체 선거판을 좀 유리하게 이끈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종로 출마 자체가 사실은 뭐 등 떠밀려서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공천 파동 여기에도 사실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 살리느라 김영호 공관위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뒤집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여기다 선거 막판에 차명진 후보의 막말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퇴는 불가피했던 것 같은데요. 참패했는데 당연히 사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 이 대목이 다시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찰한 후에 다시 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성찰한 후에 다시 오는 시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다시 당 지도부의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당내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계 은퇴까지도 좀 선언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인터뷰에서도 다뤘듯이 이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붕괴한 것이고 내부에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 세력도 완전히 전무한 이런 아주 그러게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역할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 중심을 잡을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상황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내외에서도 실제로 나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김종인 이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의 경우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자신의 역할은 애초에 밝혔던 것처럼 선거까지고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김종인 위원장도 퇴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워낙 이제 당내외에서 비대위원장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좀 만약에 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직을 요청을 한다면 거기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탐탁치 않아 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고령이고 그다음에 당을 계속 이 자기가 속한 당을 옮겨 다녔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에는 또 전권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내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대안이 지금 있어서 다른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아니고 당선자 중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냐를 따져보면은 지금 5선 고지에 오른 서병수,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의원 등이 이제 유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서병수,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친박계이거나 혹은 이제 지난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거나 이런 이제 좀 과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캐릭터인 것이고 예.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당에 있다가 넘어온 이런 이력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도 대구에서 지금 다선 의원이 되긴 했지만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온 이제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좀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각각의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구심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면 보수 정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 또는 그 후광을 입을 인사들이 구심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후광들도 이제 퇴장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이 조건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극우와 중도지향 지지층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역할론도 나오는데 이번 선거로 수도권의 근거지가 축소된 상황이고 본인이 불출마를 선택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대구에서 좀 거부감이 아직 있어서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고 탐탁치 않고 좀 뭐 안 되는 얘기만 하는데 이럴 때 또 누군가 치고 나와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면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당 쪽에서도 또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서 이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조기 퇴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온 바 있는데 일단 8월까지는 당 대표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 치르기로 했다라고 지금 여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당의 이번에 선거 전략을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일단은 이제 퇴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비례정당 전략을 포함을 해서 좀 당 내외에서는 무리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뭐 좀 이 세간의 말로 하면 손에 좀 피를 묻혀가면서 좀 밀어붙였기 때문에 아마도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퇴장을 선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양정철 원장은 또 특히 전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당분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역이란 무엇이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임기 종반부에 뭐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런 역할을 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 민생당이 뭐 왕창 집단 퇴장이죠. 그렇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이 대거 낙선하면서 이 정치 무대에서는 거의 퇴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또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니 참패를 책임지고 손학규 대표도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도 지금 뭐 7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굉장히 이제 오래됐기도 했지만 또 정치 경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제적 이제 손학규 대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치 일선 복귀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이후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분들 중에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길로 가는 분도 있을지 혹시 모르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력으로 따지면 군소 정당들도 다 퇴장 위기죠. 그렇죠.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전략하고 양당 지지층의 어떤 최대 결집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군소정당들 그야말로 이제 소상집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가 이제 상당히 슬픈 분위기인데 지역구에서 혼자 당선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더 많이 당선 못 시켜서 미안하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죠. 예. 정의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도 당분간은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석에 그쳤는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바라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퇴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세석하고도 아직도 대권을 바라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여러 이제 호사가들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보수 정치의 구심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수 정치에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점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찬가지 세석에 그친 열린민주당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네. 퇴장한 자리에 뭐가 오느냐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새로 채워지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잠시 퇴장한 이런 세력들과 경쟁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남 탓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특히 보수 정치는 이제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